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를 포함해 모든 수사권을 갖게 될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현직 경찰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면서 현재 경찰들의 수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적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 간부들이 옷을 벗고 경찰을 탈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유능한 수사 인력들의 경찰 조직에 대한 대탈출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를 포함해 모든 수사권을 갖게 될 경찰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전국경찰 직장협의회가 지난 17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으나 일선 경찰의 목소리는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현직 경찰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검수완박에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들이라며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지금 수사부서의 현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당 적게는 50건, 많게는 200건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순번을 정해서 탈출할 정도로 수사 깊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전문성 부족도 인정하는 글 내용도 있었는데 피해자만 수만 명씩 나오는 고도의 지능형 사기 사건, 대장동 사태처럼 합법을 가장한 수천억 원대 권력형 비리 등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분야인데 경찰은 채용 때 형사법만 배우기 때문에 전문 분야 영역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차이난 것입니다. 새처럼 수사 인력 부족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심화됐다는 것이 경찰 일선 현장의 한결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참고로 경찰은 지난해 2,700명의 수사 인력 보강을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해 했지만 440여 명만 증원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이 되면 경찰 수사 업무 강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고 수사는 수사대로 더 부실해질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 간부들이 승진을 마다하고 경찰 조직을 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검수완박 국면이 경찰에게 반가울 것만 같지만 오히려 경찰을 탈출하는 인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경찰청 소속 7명 중 5명이 법무법인이나 보험사, 정보통신업체 등의 자문위원이나 이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2명은 수사 등 업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2월에는 경찰청 소속 12명이 법무법인 등 취업에 대해 심사를 받았고 결과는 10명이 취업 가능이었습니다. 또 1월엔 24명이 심사를 받았고 1명만이 법무법인 고문 취업이 제한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로펌 취업 승인 가능 결정이 내려진 경찰은 총 16명으로 파기됐는데요. 지난해도 역시 취업심사 결과에서 로펌 이직을 승인받은 경찰관은 48명으로 지난 2020년 5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로펌으로 향하는 경찰관의 숫자는 지난해 수치를 훨씬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로펌으로 경찰 출신들이 많이 가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당연히 수입적인 측면이 그 바탕에 자리 잡고 있겠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비단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이 우대받는 전경예우 현상이 조직 탈출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법조계와 일선 경찰의 목소리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경찰 출신 변호사나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크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의뢰인들도 로펌에 경찰 출신이 있느냐고 문의합니다.
업계에선 일 좀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경찰이라면 고위직뿐만 아니라 일선 과장 등도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밖에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선 경찰의 목소리 음성 대역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 경찰들은 일은 갈수록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책임까지 더해지니 이럴 바엔 그만두고 돈이나 벌자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더 생기게 돼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들의 하소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또 이런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건 궁극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사 등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경찰관들이 로펌 등 업계로 이직을 하면 그 공백에 따른 피해는 당연히 국민이 입게 됩니다. 당연히 돈 많은 부자들이야 대형 로펌에 취직한 경찰 출신 변호사나 전문위원들을 돈 주고 사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그럴 만한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죠. 또 경찰의 에이스들이라고 할 만한 인력들이 경찰 조직을 하나둘씩 떠나간다면 수사력 약화는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고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입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선 유능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그럼 국민들을 위한 수사는 점점 증발하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같은 현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해 불과 1년 만인 2018년 6월 이걸 관철시켰고 지난해 1월 1일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습니다. 제6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고소장 한 장 낼 때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불만들이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경찰 주변에선 경찰이 사건을 골라 수사하는 이른바 사건 쇼핑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기 사건 피해자가 주범과 공범 등 서너 명에 대한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제출했더니 담당 경찰이 며칠간 자료 검토 후에 공범의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라고 반려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즉 골치 아픈 사건이라고 판단해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지요. 심지어 혐의를 입증하려면 알아서 증거를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찰관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수사에 착수해도 늦장 수사로 피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1차 수사권 종결 획득으로 경찰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견제 장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면 끝내던 게 1년 이상 걸리는 사건들이 파다할 뿐만 아니라 경찰 처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와 시정 조치 요구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더 큰 문제는 경찰관들의 수사부서 근무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건데요. 업무는 과중한데 승진도 잘 안 되니 수사부서 기피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제 때문에 조국표 수사권 조정은 힘없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는데 또다시 충분한 준비 없이 집권 세력의 당파적 신념과 당리당락으로 이른바 검수완박을 졸속 추진했으니 그 결과 애꿎은 국민들이 대신 피해를 보는 일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앞으로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적 피해를 과연 누가 보상해 줄까요? 이런 법을 만들고도 가슴팍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두 다리 펴고 잠을 자고 있다면 더 이상 이들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